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강태용 후보는 4년 전 총선에서 용산 지역구에서 890표 차의 박빙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먼저 용산 탈환에 나선 민주당 강태용 후보와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강태용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태웅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권영세 후보하고 4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먼저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보죠. 예, 용산은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가 낡아가지고요. 주거 환경이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예. 물론 또 국가와 같이 협력계획 사업으로 용산 국가공원의 개방이라든지 철도지하와 국제업무지구 하여튼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시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서울시의 성장을 함께한 서울시 행정 일부시장 출신입니다. 예, 서울의 문제를 풀어온 도시성장 전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기 용산 중학교, 용산 고등학교를 나온 용산의 토박입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제가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이런 지방 현실에 관계된 법령들이 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입법을 통해서 행정의 한계를 많이 느껴왔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입성한다면 입법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을 참여하고 싶은 그런 법률 위반이 되겠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운 진짜 일꾼 강태웅입니다. 예, 후보님 이 예. 4년 전에 첫 번째 대결하실 때랑 지금이랑 용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또 예. 대통령실이 없을 때고 지금은 대통령실이 이전해서 신정치 1번지다 뭐 이런 평가를 듣는 곳이 용산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구도, 판세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으로요. 용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입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인데요. 예. 현재에 봐서는 4년 전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판세 자체가. 그런데 아 그래요? 아직도 예.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근데 그런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요.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에 따라서 예. 이번 총선 결국은 대통령실이 이전해온 이 용산에서 정권 심판의 기운이 무엇보다도 강하고 특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용산 구민들의 표심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지역구 중에서 제일 많이 찾은 곳이 동작구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번 예. 이재명 대표가 찾았다고. 3번 오셨습니다. 아 3번이에요. 예. 예. 그 정도로 민주당에게 이 용산 여기가 꼭 탈환해야 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당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렇게 저 자신도 생각했고 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총선 우리 민주당의 총선 출정식을 용산역 광장에서 했거든요. 네. 그건 바꿔야 그렇죠. 돼서 예. 이 용산이 이번 총선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권영세 후보가 상대 후보가 또 윤핵관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용산의 승리는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겨서 정권 심판원에 불을 붙이겠다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상대 후보인 권영세 후보 여권의 거물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국회의원은 이제 4선 하셨죠. 영등포에서 3선 하시다가 일로 오셔서 이제 지난 부선거에 대해서 4선 하셨기 때문에 중진으로서 국정에 국회 경험도 있고 또 장관도 하셔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과연 용산의 문제 또 국가 문제라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 4선 업무에 따라서 과연 성실히 임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평가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용산에 안고 있는 문제는 행정 전문가 출신이 해결해야 될 사실 용산 문제가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아마 찾을 것이고 또 과연 용산의 문제를 풀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권영세 후보가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인심을 들어보면 매우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용산에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빙 우세 정도로 나오거든요. 여론조사 일부 하나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표심이 아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보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윤 정권이 옮겨놓은 대통령실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실 재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후보님? 예, 맞습니다. 예, 후보님 그런데요. 예.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실 재이전하는 게. 제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예. 국회에 입성한다면은 제가 불씨를 그러니까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역할을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국가의원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용산 구민의 일상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교통체증이 심해진 건 뭐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예. 또 집회 시위 문화가 존중이 돼야 되지만은 주거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소음공해가 심하고 예. 더더구나 용산공원의 개방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근데 대통령실이 이전에 옴에 따라서 과연 용산공원이 제대로 개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그대로 안고 갈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옮긴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를 들면은 저 당선되시면 예.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 자 이거 원래대로 대통령실을 원래 청와대 자리로 복귀시킵시다.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으라고 제안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 제가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국회의원 후보기도 하지만은 예. 대표 선수가 되겠죠. 예. 국가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또 지역의 이익을 주민들의 얘기를 대변해야 될 그런 게 또 국회의원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저 긴급 담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후보님?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예. 2,000명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유리한 데이터, 그 산출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고 그 숫자에 대해서 고집과 집착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물론 더 나은 의견이다.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출발점은 2,000명에 대한 논거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근데 정치라는 건 결국은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2,000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소통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이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 오후에 이제 성태훈 정책실장이 정책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대통령의 생각 자체는 그 담화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예. 그 부분은 2,000명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취지는 2,000명 고집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논의를 할 수 있지만은 예. 그 담화 내용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국민의 고통에 대한 부분보다는 2,000명의 논거를 유리한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치중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 장치는 그쪽의 방침을 지켰 것을 이해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이 지원 방침 이 자체 숫자 상관없이요. 그거 자체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령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후보님 지금 뭐 용산 지역이 격전지다, 뭐 수도권이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분류를 하던데 어떠세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 이걸 가지고 총선에 특히 이제 용산 지역에 판세가 조금 달라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별 영향이 없을 거로 보십니까? 크게 영향 줄 거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언론에 보면은 2,000명에 대한 부분도 맨 처음에 표심 국민의 여론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증원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얘기는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총선의 쟁점은 의대 정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물가라든지 그리고
어떤 지금 소통의 문제라든지 민주주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특히 경제와 민생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중요한 이번에 정권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 심판은 워낙 크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예, 취지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후보님, 영호남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작은 변수 하나라도 그냥 몇 표씩 그럴 수 몇천 표씩 있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 쪽에서 좀 리스크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먼저 이 안산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사기 예. 대출 의혹 이 예. 부분 어떻게 보세요? 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세요? 후보님 선거 준비하시는데. 뭐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고요. 예. 사실은 또 후보들도 사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은 뭐 미세하게 줄 수는 있으나 제가 좀 아직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은 제가 사실 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만 지켜봤죠. 근데 정확히 사실은 파악은 됐지만 분명한 거는 눈밑에 맞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나 당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후보 사퇴시켜야 된다는 의미세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당에서 지켜본다는 얘기를 저도 언론 통해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산 지역구 여론조사 대체로 박빙 우세라고 하신 발언을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26일에서 27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한 조사고요. 더불어민주당 강태용 후보가 42%,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41%였고요. 한국경제신문이 P&I에 의뢰해서 지난 3월 22일에서 27일 동안 실시한 모바일 웹조사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37.4%, 더불어민주당 강태용 후보가 25.3%였다는 점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예. 한국경제신문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민주당 후보들이 저는 이제 박빙이었지만 우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열세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네.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상당히 오차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의미신지 강태용 후보의 언급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사상에 가셔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이런 야권 세력의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총선 막바지에 문 전 대통령은 왜 등판했다고 보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후보 선거운동하느라 바빠가지고 예, 문 그러세요? 대통령이 그건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강태용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